지난 동부산 관광단지 조성 과정에서 롯데와 공무원들 간의 검은 거래가 드러났습니다. 김해 관광유통단지 특혜 의혹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습니다. 유명 여행사를 믿고 계약했다가 낭패를 보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꼼꼼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정부가 분만 취약 지역에 산부인과를 새로 만들었지만 산모들에게 외면받고 있습니다. 항공산업 분야 고교생들을 맞춤형 인력으로 양성해 일자리로 연결하는 프로그램이 마련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대규모 롯데 아울렛을 중심으로 하는 동부산 관광단지의 조성 과정에서 롯데와 공무원들 간의 뇌물 수수 등 검은 거래가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김해 관광유통단지 역시 롯데에 대한 특혜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남도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습니다. 오종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동부산 관광단지 롯데몰 식품매장. 검찰에 구속된 이종철 전 부산도시공사 사장은 롯데의 각종 특혜를 제공한 대가로 이 매장의 입점권을 받았습니다. 월 평균 매출이 6천만 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는 신종 뇌물입니다. 부산도시공사는 각종 기반시설 공사에서 롯데 아울렛 위주로 대폭 변경하고 절차를 위반해 롯데 아울렛이 예정보다 9개월이나 일찍 개장하도록 했습니다. 여론의 각종 의혹을 받던 동부산 관광단지 개발 사업 이면의 토착화된 구조적 비리와 부정부패를 확인하였고, 롯데의 점포 입점권 신종 뇌물은 부산도시공사 사장은 물론 부산시의원과 경찰서 간부에게도 건네졌습니다. 롯데백화점 창원점의 신관 개장에서도 뒷돈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롯데 측은 인근 전통시장 당시 상인회장과 상생협약을 맺고 회장 개인 계좌로 3억 5천만 원을 입금한 겁니다. 롯데는 개장을 하는 데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진행하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사업 확장 과정에서 롯데의 검은 거래가 잇따라 드러나면서 시선은 김해관광 유통단지로 모아집니다. 롯데가 경상남도와 15차례나 계획 변경을 통해 기업 이익을 극대화시켰기 때문입니다. 김해 같은 경우도 이런 거대한 이익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개연성, 뇌물을 제공한다든지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지 않으리라는 그런 보장이 없거든요. 한편 경상남도는 김해관광 유통단지 개발계획 변경과 관련해 그동안 특혜를 준 것이 없다며 엄정하게 처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KBS 뉴스 오종우입니다. 다가오는 연휴에 해외여행 계획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유명 여행사의 간판만 믿었다가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유명 여행사의 대리점을 운영하면서 여행자들의 억대 경비를 받아 가로챈 4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김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70살 황상근 씨. 지난 2월 미국에 가기 위해 한 여행사를 통해 항공권을 구매했습니다. 유명 여행사라 별 의심 없이 항공료 220만 원을 입금했습니다. 그러나 출발 20일 전 항공권을 받으러 대리점을 찾았지만 점장은 종적을 감춘 뒤였습니다. 내가 발권을 못 받았다. 비자도 못 받고 그랬더니 이 사고가 났습니다. 황 씨의 돈을 가로챈 사람은 유명 여행사의 대리점을 운영하던 46살 김모 씨. 대리점 계약 만료를 앞둔 지난 2월을 전후해 집중적으로 여행자들을 모집했습니다. 여행 경비는 본사 법인 계좌가 아닌 개인 계좌로 입금하도록 한 뒤 중간에서 가로챘습니다. 경찰은 김 씨의 행방을 추적해 결국 구속했습니다. 단지 그때는 이제 전문도 세월호 때문에 그 이후부터 급감을 해가지고 자금이 안 돌아가니까. 확인된 피해자는 80명. 하지만 10월까지 계약자 70여 명이 더 있어 피해액은 최대 3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바우처라든지 여행 항공권이 안 와서 사람들이 찾아가면은 차일피를 미루고. 전문가들은 여행사 대리점의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여행 경비의 현금 결제는 반드시 법인 계좌로 하는 등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어제 농어촌 지역에 산부인과가 없어 병원으로 가던 임산부가 119 구급차에서 출산을 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정부가 분만 취약 지역에 산부인과를 새로 만들었지만 산모들에게 외면을 받고 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차주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임신 28주 차인 32살 조은정 씨. 집에서 4분 거리의 병원에서 4주마다 태아의 건강을 확인합니다. 2년 전 정부 지원으로 진료와 분만이 가능한 산부인과가 생긴 덕분입니다. 하지만 정작 출산은 망설입니다. 마산에서나 이제 여기서나 지금 고민 중이에요. 여기 이제 거창에는 아직 조리원이었거든요. 29살 김모 씨도 집에서 가까운 이 산부인과를 다니다 2달 전 2시간 떨어진 포항에서 출산했습니다. 일단은 수술이라서 아무래도 더 전문적인 데서 하고 싶었고 거창에는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시설이나 모든 부분에 조금 믿음이 안 가서. 거창 적십자병원 산부인과에 지난해 분만 건수는 65건. 신생아 10명 가운데 2명만 거창에서 낳은 겁니다. 사정은 다른 지역도 같습니다. 지난 2013년까지 전국 분만 취약 지역에 새로 만든 산부인과는 9곳이지만 평균 분만율은 28%에 불과합니다. 정부가 의료진 인건비의 60-70%만 지원하다 보니 양질의 의료진 수급이 어려운 것이 가장 큰 이유. 응급 임산부의 경우 구급차가 부족해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대학병원급 중환자실까지 이송 환경도 열악합니다. 그런 분만 취약지에 가서 분만을 받을 수 있도록 충분히 수가를 올려줘야 된다는 거. 3차 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는 시스템은 분명히 확보돼야 됩니다. 산부인과 진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KBS 뉴스 차주합니다. 기업체와 구직자의 조건이 달라서 발생하는 기능 인력 부족 현상, 이른바 미스매치라고 하는데요.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항공산업 분야 고교생들을 맞춤형 인력으로 양성해 좋은 일자리를 마련하는 프로그램이 확대됩니다. 천윤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항공특성화고등학교에서 실습이 한창입니다. 소형 항공기 동체를 직접 만들어보는 실습입니다. 이 학교 3학년 학생 가운데 선발된 23명은 졸업과 동시에 취업을 확정지었습니다. 세계적 항공우주산업체인 카이를 비롯해 아스트 등 대표적인 항공업체입니다. 보수와 안정성 등 모든 면에서 좋은 일자리로 인정받는 직장. 중소기업에는 병력 특례 혜택까지 주어져 학생과 학교는 대환영입니다. 취업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놨기 때문에 더 많은 학생들이 특성화고등학교로 선호하지 않겠느냐. 경상남도와 도내 10개 특성화고 11개 기업은 올해 학생 86명을 채용하는 협약을 맺었습니다. 기업체로서는 채용과 동시에 현장에 바로 투입하는 우수 인력을 사전에 확보하는 이점이 있습니다. 기업체와 구직자 사이에 큰 격차를 만드는 이른바 미스매치 현상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숙련될 기능 인력이 대단히 부족한 그런 현상이어서 새로운 인력의 교육 훈련을 저희들 기업체가 담당하고 있는 그런 실상입니다. 경상남도 조사 결과 도내 기업체의 35%가 인력 부족을 겪고 있고 대부분이 생산직 기능 인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특성화고 졸업자 가운데 전국적으로 13.6%는 미취업 상태입니다. 경상남도는 2020년까지 34개 특성화고로 맞춤형 교육을 확대해 1000개의 양질의 일자리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천은수입니다. 올봄 유난히 봄비가 잦았는데요. 봄철 강우량이 늘고 일조 시간이 줄면서 농작물 작황이 부진합니다. 특히 마늘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세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늘 수확이 시작된 남해군 고현면. 부지런히 마늘을 뽑는 농부의 손길은 바쁘지만 마음은 무겁습니다. 수확하는 마늘의 크기가 지난해보다 턱없이 작아 상품성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작년에 컸는데 올해는 비가 와서 자지 않으니까 마늘이 작게 구조가 이제 방수밖에 안 돼요. 방수되면 많이 나는 거라. 크기로 볼 때 지난해 1등급으로 평가될 만한 마늘은 나오지 않고 품질이 가장 좋은 마늘은 지난해 2등급 수준입니다. 지난달 잦은 봄비로 습해와 병충해를 입은 탓입니다. 마늘이 흐물흐물해지면서 썩는 무름병과 잎집 썩은병 등이 돌면서 마늘이 제대로 생장하지 못했습니다. 습해를 입은 마늘밭에서는 이처럼 알이 없는 마늘이 100개 중에 1개꼴로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달 남해군의 강수량은 347mm로 평년보다 2배 넘게 많았고 반면 일조 시간은 25% 줄었습니다.
병충해 방제를 위해 농약을 친 것이 마늘종 수확 시기와 겹치면서 올해 마늘종 수확도 지난해의 70% 수준으로 급감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물원병이 심하게 오거나 섭해와 같이 동반해가 온 경우는 지금 남해군 마늘 농사를 짓는 이후로는 아마 저희가 처음인 것 같습니다. 남해군은 올해 마늘 생산량이 지난해보다 30%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농민들의 시름이 커졌습니다. KBS 뉴스 최세진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경상남도 교육청이 인조잔디 운동장의 유해성 기준치를 조사한 대상 학교 외에 2010년 이후 만든 학교 운동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합니다. 경남교육청은 인조잔디에 대한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된 2011년 이후 유해물질이 포함된 인조잔디는 쓸 수 없게 됐지만 공인기관 시험 성적서 결과를 분석해 유해성이 발견될 경우 즉각 교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결핵 감염이 의심되는 어린이집 교사를 제대로 조치하지 않아 원생인 자녀가 감염 피해를 봤다며 경남의 한 공립 어린이집 학부모가 어린이집과 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자치단체는 해당 보육교사는 확진 판정 전까지는 음성 판정을 받았고 근무해도 좋다는 의사 소견서를 받았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재해 발생의 위험이 큰 50년 이상 된 낡은 저수지가 경남에서 2,000곳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상남도는 도내 저수지 3,180곳 중 50년 이상 된 저수지는 2,199곳으로 전체 69%를 차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경남 도내 저수율은 현재 93%로 집중호우가 올 때 노후 저수지에서는 붕괴나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습니다. 서울변호사회가 대법원이 추진하는 상고법원 서울 설치에 찬성의 뜻을 나타낸 가운데 경남과 부산, 울산 변호사회가 반대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황석보 경남지방변호사회장 등은 성명서를 내고 대법원이 추진하는 상고법원안은 최고법원을 대법원으로 규정한 헌법에 어긋나며 국민을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 있어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경남의 무역 수지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 넘게 늘었습니다. 창원세관은 지난달 경남의 선박 수출이 늘면서 수출액이 지난해 4월보다 32% 늘어난 45억 3천만 달러를 기록했고 수입은 14.5%가 줄어 20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수출 증가와 수입 감소에 따라 지난달 경남의 무역 수지는 지난해 4월보다 132% 늘어난 25억 3천만 달러를 나타냈습니다. 경남 자치단체 가운데에는 김해시와 사천시, 함양군이 상대적으로 지방세 증가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남 각 자치단체의 재정 자료를 보면 지난 2008년부터 5년 동안 사천시의 지방세는 505억여 원으로 7.96%가 증가했고 함양군은 175억여 원으로 10.62% 증가했습니다. 또 지방세 1,000억 원 이상 자치단체 가운데에서는 김해시가 2,470억 원으로 5.3%가 늘어 증가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진주시의회가 어제 경남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 조례를 통과시키자 반발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무상급식 관련 진주시민단체는 새누리당 소속 시의원들이 민주적 토론 절차 없이 관련 조례를 기습 상정에 통과시켰다며 서민자녀 지원조례 무효와 무상급식 지키기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김해 지역 농가가 제선충 감염 지역에서 소나무를 무단으로 반출하다 적발됐습니다. 산림청은 지난 3월 16일부터 지난달 20일까지 소나무 종류 이동 특별 단속을 벌인 결과 김해와 울산, 울주군을 포함한 전국 6곳의 농가가 제선충 감염 지역에서 소나무를 몰래 반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농가 가운데 4곳은 방제 조치 명령을 받았으며 나머지 2곳은 과태료 80만 원을 부과받거나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농어촌 지역의 교통카드 사용이 전면 확대되고 요금 할인폭도 커집니다. 경남 소식이었습니다.